안녕하세요. 국회 부의장 김수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임지성 기자입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아동학대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임지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2015년에 한겨레 탐사보도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취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저 당시에 제 아이도 4살이었는데 사망한 아이가 가장 많은 연령이 4살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들의 사연을 읽고 나서 집에 가서 아이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만지면 이렇게 약한 애를 그렇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2015년에 했던 취재가 이제쯤에는 좀 구문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그 대응 시스템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다시금 전형적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 다시 기록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신고가 되고도 죽은 아이들만 따로 작업해서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에서 4년을 일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보면 그 이전부터 계속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사회가 다 들끓고 네. 국회에서도 굉장히 상임위에서 정부를 질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끔찍한 사건들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2,000건의 이제 아동학대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재학대가 여기서 2,876명이에요. 네. 근데 이건 확인된 게 이런 거라고. 네, 신고가 되네. 그렇게 신고가 되네.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폭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사실 이 재학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의 다 재학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정의천 재학대로 사망한 20명의 아이 중에 어린이날에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온 상태에서 사망한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보루빵 흘리면서 먹는다고 맞아서 죽은 아이도 있었고요. 마지막 남긴 말 마이쮸가 먹고 싶다고 했다가 맞아서 죽은 아이가 있었고 또 유명한 이서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풍 가고 싶다고 소풍날 그렇게 맞아 죽은 아이가 있었고 아이들이 맑게 웃고 존중받는 날에 그렇지 않게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어른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제는 좀 붕 뜬 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작업들을 조금 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들이 각자의 정보를 그냥 나누지 않고 있어서 이미 어린이집 시절에 굉장히 신고가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나 그 지역 사회복지사는 아무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든지 제가 만약에 엄마 아빠에 맞았다라고 하면 저와 엄마 한 건, 저와 아빠 한 건으로 잡히고요. 제가 1년에 한 2번 신고됐다.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4, 4건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제 언니와 동생은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누적되고요. 그러니까 이 신고 건수와 명수의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신고 건수가 마치 명수인 것처럼 국가의 모든 통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허술하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를 우리 사회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사망사건 나면 그 사망사건만 가지고 저도 이제 그 보건복지위에서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아주 근본적인 현황파악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대책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근본적, 구체적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훨씬 좋아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화 시대가 되고 많은 정보들이 집적돼서 그게 조금만 교류가 되고 크로스 체크가 됐어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리 아동복지법이 죽은 아이의 피를 딛고 발전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죽는데도 계속 이렇게밖에 안 할 건가 하는 괴로움이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면 가장 1순위 자기가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구조를 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학대받는 아이들이 구조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원님들이 이제 함께 굉장히 이제 많이 네, 참여를 148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국회의원들도 우리 사회에서 다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특별법을 이제 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대전환을 이룬 적이 없거든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클린비 보고서를 만들면서 8살 소녀가 이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하나에 대해 275명이 진술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걸렸잖아요.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동 학대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대책을 쓰는 거잖아요. 네. 아동의 죽음과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하는 거죠. 네. 확인을 하는 그렇게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증언을 받고 하는 보고서 작업을 앞으로 법안 통과 뒤에 하게 되면 거기서 실력이 키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 이 기본부터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내지 3년 정도 아주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이 아동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을 하는 이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아이들을 좀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작업이 없으면 촘촘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한국판 클린비 보고서를 꼭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저도 좀 기대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도 많이 좀 함께 해주시려고 저도 힘들어도 이제 하나의 책임감으로서 계속해서 붙잡고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